김 기자,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그 회담하는 모습을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 뭐 시진핑 주석 양쪽에 배석해 있던 그 관료들 오늘 회담의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할 때 옆에 배석자가 누구인지를 보면은 오늘 회담이 어떻게 진행되고 의제는 무엇일 것이다라고 저희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 트럼프, 시진핑 양측 모두 배석자가 경제 강요에 가장 중요하게 방점을 찍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이제 루비오 국무장관, NSC 국가안보 보좌관을 겸임하고 있는 루비오 국무장관을 제외하고는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그리고 베센트 미 재무장관 이렇게 경제 강요들이 총출동을 했고요. 시진핑 주석 측에서도 역시 왕이 외교부장과 판공부장인 자이치 부장을 제외하면은 중국 개혁위원회의 정산재 개혁부장, 그리고 왕원타오 상무부장, 그리고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그리고 마자오시 상무부 부부장까지 경제 관련해서 이제 관세 협상이나 아니면 공급망, 그리고 히토류, 그리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를 논의할 수 있는 강요들, 가장 고위급 강요들이 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안건 중에 지금 미국은 한국과 조선업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힘을 기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사실 군사적인 목적도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측면과 군사적인 측면이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것은 두 가지 축이죠. 그러니까 한미 조선 협력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표가 첫 번째는 조선 산업의 부활은 미국의 무너진 조선 산업을 부흥시킨다, 재건한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현재 그 서태평양에서 해양 통제라는 개념을 계속 달성하려면 미 해군 전력이 작전 준비 태세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제대로 정비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작전 준비 태세 향상을 위해서라도 한미 조선 협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경제 목적과 군사 목적이 다 있는 것이죠. 중국 차원에서도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한때 조선업 1위였는데 네. 중국한테 1위 자리를 내어주고 우리나라가 2등이에요. 근데 이 한미 조선 협력을 잘하게 되면 한국이 조선 그 1위 강국 자리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경제적인 사실은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는 이제 조선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한국이 유리한 발판이 마련되는 게 맞고, 두 번째는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양 세력 간의 대결이라는 것을 봤을 때 미 해군의 작전 준비 태세가 높아지는데 한국이 기여하게 되면, 그러면 군사 안보 측면에서 중국이 그 유리한 상황을 가져가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연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외교의 이제 숙제는 그거죠. 미국과 같은 동맹국하고의 안보 외교도 잘 챙겨 나가되 지정학적 이웃하고도 포용 외교를 어떻게 추적해서 나가느냐, 잘 추진하느냐, 나가느냐, 이 접점을 어떻게 찾느냐, 그리고 어디에 비중을 두되, 한쪽에 비중을 더 둘 수밖에 없거든요. 비중을 두되 나머지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에이펙 정상회의가 사실은 두 정상이 다 왔기 때문에 안보 외교와 포용 외교를 동시에 추진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어떻습니까? 교수님 방금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뭐 어제 한미 정상회담은 잘 끝난 듯한 그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한국에게는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은 불편한 상황이 될까요? 우선 한국은 에이펙이라고 하는 굉장히 시기가 마련해 준 좋은 계기를 활용해서 동맹국 미국, 그다음에 지정학적 이웃국인 중국에게 다가가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다. 그거는 한국이 이 에이펙이라고 하는 플랫폼 외교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국가에게도 이런 어떤 다자무주의 계기에 그런 것을 조성할 수 있는, 강대국 정치에서의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롤모델을 제시해줬다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한국의 지위 향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빈 방문에서도 의전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미국 정상과 중국 정상에게 갖추는
의전이 사실은 같았어요. 이렇게 그 입국할 때부터 네. 의장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같았기 때문에 사실은 의전 측면에서도 중국도 중요시하고 동맹국은 당연히 동맹국이니까 중요시하고 이런 것 측면에서 안보 외교와 아까 말씀드린 포용 외교의 접점을 찾는 나름대로의 해법을 한국 자체적으로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고 봅니다. 김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본인이 추진하는 여러 정책에 대해서 국내에서 좋지 않은 여론도 있고 사실 그런 모양새인데 중국과 만났을 때 성과를 좀 확실히 가져가지 못한 점 미국 돌아가서 아쉬움 많겠어요. 일단은 어떤 회담 결과가 도출될지는 알 수 없고 이 회담도 길었고 생각보다 그리고 의제도 너무 다양했기 때문에 아마 양국이 모두 각자의 회담 내용을 정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또 워딩을 서로 맞춰보고 네. 그 외교적으로 이제 발표하는 순서에 따라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회담 결과가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에어포스원 안에서 이제 강요들과 함께 문안 정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진핑 주석은 현재 경주로 이동 중입니다. 회담 직후에 바로 김해공항에서 경주 에이펙이 열리는 장소죠. 경주로 이동 중인데요. 경주로 이동해서 역시 이제 강요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어떻게 문안 정리를 해서 양국이 어떤 톤으로 비슷하게 발표를 할 건지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큰 틀의 프레임워크, 즉 히토류에 대해서는 중국이 수출 통제를 1년 정도 유예한다라는 것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도감을 가지고 협상을 시작했을 거고요. 또 이번에 정상회담 직전에 양국 간의 기선 제압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네. 일단 중국에서는 그동안 미국이 뭘 발표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 차원으로 똑같이 보복 조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선제적으로 미국산 대두 수입 안 하겠어라고 대두 수입을 끊어버리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오션을 포함한 자회사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선박에 대한 입항료를 굉장히 높여서 받기도 했었단 말이죠. 이런 기싸움이 이어지면서 가장 큰 거는 히토류를 통제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또 통제하겠다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은 정상회담 안 할 수도 있겠어라고 얘기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네. 다행히 이런 기싸움이 정상회담 직전에 중국은 국영기업을 통해서 대두를 수입하겠다라고 해서 수입을 재개했고요. 그다음에 히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도 유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누그러지는 분위기 속에서 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본국에 가져갈 수 있는 선물 보따리에서 대두 수입 재개됐고 그다음에 히토류도 안정적으로 들어오게 됐고 또 아세안에서 히토류 공급망을 새롭게 하겠다.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나라들과 히토류 공급선을 체결을 했고 그 이전에 오기 전에 호주에서도 호주가 히토류 매장량이 굉장히 높은 국가거든요. 그래서 호주와도 히토류에 대한 공급망을 체결을 하고 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본국에 가져가는 선물 보따리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다만 중국과 관련해서는 뭔가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국과 정상회담 직전에 우리가 핵실험 계속 하겠다라는 네. 이야기까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갈 거를 이제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면 네. 이번에 이제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순방길에 오를 때 아시아 순방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에이펙도 아니고 아시아도 아니고 특히 인도태평양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주요 국가죠. 사실 방문했던 데가 아세안 국가는 인도태평양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교두보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 인도태평양의 대표적인 국가고 근데 인도태평양 얘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아시아 순방을 얘기함으로써 약간 양자 성격에서의談판에서 이익을 최대치로 가져가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단 이번 순방에서는 중국과는 대립각을 세우지 않겠다. 그래서 어쨌거나 협상의 이제 모습을 보이겠다. 인도태평양을 용어로 해서 대리전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네. 용어를 치밀하게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제 목표를 설정했다. 그게 이제 무역 전쟁의 휴전서 정도이고 다만 아시아 순방이라고 하면서 찾으려고 했던 이제 이익은 보면 이 말레이시아 가서 이제 히토류 그다음에 무역 협상 이거 체결을 하고 그래서 분위기를 띄우고 일본에 가서 관세 협상을 미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5,500달러의 요구를 다 일본이 들어주게 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는 것을 현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중국 견제가 작동되게끔 만들었고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 안보 공조, 그다음에 관세 타결까지 함으로써 원패키지 딜에 성공을 한 것이죠.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선물 보따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국내 청중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됐고 굉장히 됐고 이후에 이제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그리고 중국하고의 무역 협상이 동맹국에 비해서는 너무 유약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들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갖고 와야 되는 그 노력이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트럼프 진영의 메가 진영에서의 대중국 매파를 설득을 위해서라도 그게 이제 앞으로 과제로 주어질 것 같습니다.